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은 의사가 환자한테 이제 수술 얘기를 꺼냈을 경우에는 내가 되게 조금 심한 상태구나. 의사가 수술까지 권했는데 이거를 너무 오래 끌고 간다. 그게 돌아올 수 있는지 안 있는지는 그거는 진짜 해봐야지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자연세병원에서 척추를 진료하고 있는 엄광식입니다. 허리의 염좌라고 하죠. 허리 주변의 구조물들이 이렇게 긴장으로 인해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디스크 그리고 척추 협착증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제 진료방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약으로 아니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아니면 조금 심하신 분 같은 주사치료 이렇게 네 가지를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걸로도 이제 통증이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추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환자 몸에 이제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전신 마취를 했을 때 저는 수술이라고 표현하고 이 밖에 거를 시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통의 이제 요추나 이제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물이나 주사 아니면 물리나 도수 치료 아니면 시술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 등도 저희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제 1순위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약, 주사, 물리나 도수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은 의사가 환자한테 이제 수술 얘기를 꺼냈을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안 좋다 그리고 내가 되게 조금 심한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허리가 그 통증이 너무 극심할 경우에 이제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체 근력이 악화가 될 때 이때도 응급수술을 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소변 장애는 대변의 경우에는 내가 힘을 주지 않았는데 대변이 줄줄 새어나오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게 왜 생기냐면 항문을 제가 조일 힘이 없어서 항문이 열려 있어서 이제 대변이 질질 새는 것을 이제 대변 장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변 장애는 소변을 이제 못 보는 상태입니다. 통증이 너무 극심하거나 아니면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면 오줌을 누게 되는 이제 요 관들이 안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줌을 못 누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못 누거나 나는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대변이 질질 샌다 이런 것들이 대소변 장애라고 말씀드린 거고, 보행이 힘들거나 아니면 항문이나 생식기 부위에 감각 변화가 있을 때는 응급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의사하고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형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신경관이거든요. 근데 이 신경관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이것들이 막히게 되면 그런 신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 적절한 수술을 해도 회복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존적 치료가 기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확실히 허리 수술까지 안 가는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근데 의사가 수술을 권했다, 이거는 수술을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사가 수술까지 권했는데 이거를 너무 오래 끌고 간다 그러면 이걸 통증이 만성화라고 하는데, 통증이 만성화가 왜 위험하냐면 적절한 수술을 해도 환자분이 나중에 통증이나 다른 이제 증상이 남을 수 있고요. 신경이 한번 손상이 되면은 근력 저하가 생기면 그게 돌아올 수 있는지 안 있는지는 그거는 진짜 해봐야지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꼭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하고 상담을 하시는 걸 권합니다. 허리 수술 종류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위험한 상태에서 하는 수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이 경추에 어떤 심한 구조적 변화가 있어서 하지 마비가 돼서 온 환자분들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거는 수술을 아무리 만점짜리를 해놔도 환자분들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흔히 접하는 디스크 탈출증이나 아니면 한 마디 정도의 척추 감압술 이런 것들은 위험하진 않습니다. 어떤 수술하는 거냐면 이 모형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죠. 일단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이렇게 똑 떼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디스크 절제술을 받아도
한 5% 정도에선 재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디스크는 이제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물질을 이제 단단한 허리띠가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건데 그 허리띠가 늘어나거나 터지면서 이제 젤리가 나오면서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 터진 부위를 이제 젤리를 제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터졌던 구멍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수술은 이제 잘 없습니다. 외래 때 뭐라고 주로 말씀드리냐면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가 이제 열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면 치약 뚜껑이 열린 상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흘러나온 와인이나 치약을 잘 제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술이라면 와인 마개나 치약 뚜껑을 막을 수 있는 수술은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방지를 하려고 하면 디스크를 몽땅 제거하고 나사를 박는 수술을 하면은 디스크 이제 재발을 막을 수 있는데 그건 너무 과하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진료방에서 말씀드리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를 숙이는 것, 요거 두 가지를 꼭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허리 질병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한마디 정도의 허리 디스크 절제술이나 협착증을 이렇게 감압하는 요 수술 정도는 80대 이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웬만하다는 게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이제 디스크 절제술이나 아니면 한마디 정도의 감압술 이런 것들은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런 병이 빈도가 많기 때문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수술이 많다고 표현하는데 환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모든 질환에 대해서 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체 간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뼈가 앞으로 이제 빠지는 전방 전이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광범위한 감압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내시경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관할적 수술이라고 하죠. 열어서 하는 수술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좋은 건 맞습니다. 장점도 많고 환자분 일상생활 복귀가 빠른 장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모든 수술에 대해서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양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들한테 딱 여기 새끼손톱보다 작게 구멍을 2개 딱 뚫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관할적으로 할 때는 한마디만 해도 이게 손가락만하게 여는데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새끼손톱 한마디보다 작게 딱 2개 뚫습니다. 그래서 한 구멍으로는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한 구멍으로는 이제 작업하는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구멍 2개만 뚫고 이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상처도 작고 그로 인해서 출혈도 적고 그래서 일상생활 회복으로도 적고 합당증이나 후유증도 적고 이런 장점을 띠게 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아니면 허리를 굽히는 동작 이 진짜 제일 안 좋은 2가지고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고수톱 치는 자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서 이제 생활하시는 걸 제일 싫어하고요.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아니면은 침대 생활 하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할머니들이랑 어머님들이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빨래 빠는 자세라 김장 담그는 자세 주저앉아서 이렇게 뭘 하는 자세가 척추에 굉장한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여담일 수 있는데 저희 집은 김장할 때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이제 별로 이렇게 허리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식탁을 이렇게 높은 걸 해놓고 쫙 판을 깝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하는 그 시간을 되게 좀 감소하려고 좀 되게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도 많네요. 저는 이제 허리를 이제 무거운 물체를 들 때 제 은사님들께서 표현하실 때 허리 수술하셨던 분은 이렇게 100만 원짜리가 수표가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줍지 마시고 이렇게 주면 지금 허리가 굽혀지죠. 이렇게 줍지 마시고 이렇게 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는 거를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집에서는 웬만한 바닥보다는 이제 의자에 생활해서 하는 자세를 좀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허리 수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 수술을 망설이시면서 약이나 주사로 이렇게 너무 오랜 기간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서 혈당 관리가 안 되고 저희가 이제 문페이스라고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호르몬 계통이 망가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가 되어도 이제 허리 수술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시지 말고 의사하고 이제 상담을 하신 다음에 요즘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라는 이제 좋은 기술이 있어서 한마디 정도는 되게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정도가 되면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실 분들은 질질 끌지 마시고 만성화가 되기 전에 수술하시는 건 전 권합니다.